오늘 문화유산 답사 장소는요, 바로 경상북도 안동입니다. 제일 먼저 찾아온 장소는요, 우리 신라시대 때부터 내려온 고즈넉한 관흥사인데요. 안동하면은 하회마을이나 병산서원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오늘은 좀 더 색다르게 광흥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광흥사는 의상대사님이 만든 엄청 오래된 고찰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곳에 온 이유는 우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동종을 보려고 하는데요. 동종은 앞에 내려가면은 대웅전 쪽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웅전을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이곳이 바로 광흥사의 대웅전인데요. 대웅전 앞에 동종이 있다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 계시는 분이 지금 동종을 찾을 수가 없네요.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종이 바로 제가 찾던 공종인데요. 지금 스님께서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계셔가지고 잠시 밖으로 나오겠습니다. 동종은 보물 1645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이 종이 좀 특별한 게 우리나라 전통 양식에 중국의 양식을 살짝 섞어서 만든 형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종을 보고 나왔으니까.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방문한 곳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봉정사입니다. 이곳 봉정사는 천등산 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능인이 도력으로 종이를 만든 봉황을 날렸는데, 그 종이 봉황이 앉은 곳에 바로 절을 짓고 그 절 이름을 봉정사라고 지었다는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봉황사 입구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크기와 수명이 서로 다른 느티나무들이 세월이 가면서 뿌리가 서로 합쳐져서 마치 하나의 나무처럼 연결돼 보이는 신비한 느티나무 군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대중이 화합하는 형국이라고 해서 통일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통일의 염원이 담겨있는 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입구를 따라서 쭉 올라가시게 되면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 봉황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봉황사의 경우에는 영주 부석사에서 종이로 봉황을 날려서 그 봉황이 앉은 곳에 절을 지은 곳으로 유명한데요. 천년 봉황의 뜻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 이름도 봉황사라고 지었습니다. 신라 문무왕 12년에 능인이 창건을 했는데요. 이곳의 특이한 점은 천년 동안에 단 한 번의 재난도 없었고 전쟁의 피해도 없었던 장소라고 합니다. 이곳이요.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고려 초의 양식인 극락전과 또 고려 중기와 후기 양식인 영암맘, 이곳이 바로 봉정사의 극락전입니다. 극락전 앞으로 올라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주변을 돌면서 소원을 빌 수 있게 되어 있는 3층 석탑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곳을 돌면서 소원을 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건물 바로 이 건물이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극락전입니다. 이 극락전은 정면에 3칸, 측면 4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래 돌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배열했고, 정면에 보시면은 중앙에 판문을 달고 양쪽에는 이렇게 창사를 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 극락전의 경우에는 여러 번의 보수 공사로 지금의 형태를 유지했는데요. 처음에 명칭은 극락전이 아니라 대장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극락전 한번 내부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곳 극락전은 고려시대의 양식인데 반해 오른쪽에 있는 대웅전은 또 조선시대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곳 봉황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고려의 건축 양식인 극락전과 조선시대의 건축 양식인 대웅전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웅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대웅전은 봉정사의 중심 건물로 조선시대 때 중창된 건물인데 특이한 점이 바로 이 앞에 있는 툇마루인데요. 이러한 툇마루 양식은 사찰 건축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곳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쪽에 있는 5개 용의 발톱입니다. 여러분, 용의 발톱이 누구를 뜻하는지 아시죠? 바로 왕을 뜻하는 것인데요. 대웅전 내부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왕의 흔적인 용의 발톱을 찾아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아무리 안쪽을 살펴봐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대웅전에 오셔서 그 용의 발톱, 제가 못 찾은 용의 발톱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36도네요. 너무너무 더워서 일단 아까 봉정사 갔다가 밥 먹으러 왔습니다. 국내산 식재료로 만든 밥상이라고 합니다. 먹고 다시 다른 장소로 이동해 볼게요. 밥을 먹고 우리 3번째 장소인 바로 계목사 원통전에 와봤습니다. 여긴 앞에 풍경이 진짜 예뻐요. 안동 법풍동에 위치한 계목사는 고려 초기에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인데요. 현재는 원통전만이 유일하게 남아있어 그 역사적 가치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계목사 원통전의 경우에는 고려시대 목조 건물로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단일 건물 중에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이 바로 원통전이에요. 이곳 계목사는 사실 처음 이름은 계목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한 설화에 의하면은 옛날 한 맹인이 이곳에서 지긋하게 기도를 올렸는데 어느 순간 부처님의 눈에서 빛이 쏟아졌고 그 순간 시력을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절을 눈을 뜨게 해주는 절, 즉 계목사라고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설화의 이야기이고, 사실은 이 눈을 뜬다는 뜻이 깨달음과 구원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기도를 드리면서 깨달음과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염원이 담겨있는 절인 것 같아요. 이곳은 연미서라는 절터에 자리 잡고 있는 이천동 마해열의 입상인데요. 일명 제비원 석굴로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 장소인데요.
이 마에열의 입상을 보러 한번 제가 이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자연 암벽에 암벽에 이렇게 선각한 선체와 그 별도로 조각해서 올린 머리 보이시죠? 머리가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형식의 불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전체 높이는 한 12m 정도 됩니다. 이 불상의 얼굴을 보시면 굉장히 자비로운 미소가 인상적인데요. 이 뒷면은 사실 일부 파손되어 있지만 잘 안 보이죠, 뒷부분요. 근데 앞면은 굉장히 보존 상태가 좋습니다. 이 몸체를 보게 되면요, 양손은 검지와 중지를 맞대고 왼손은 이렇게 가슴에, 오른손은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배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러한 형식은 아미타불의 특별한 손 모양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이렇게 미니 불상들도 많이 보이고요.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소원을 빌기 위해서 붙인 이렇게 동전들도 보입니다. 양반의 도시 안동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곳은 바로 고택인데요. 이곳은 안동시에 위치하고 있는 소호헌이라는 고택으로 조선 중기 때 건립된 곳입니다. 이 건물이 소호헌인데요. 소호헌은 조선 전기 때 문신이었던 서해가 서재로 쓰던 별당인데요. 서해의 경우에는 이왕의 제자로 굉장히 학문이 높은 경지에 이르렀지만 23살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그 이후에 그의 아들 서서가 이의 제자로 활동하면서 장원에 급제를 했었던 가문인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서성의 태실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가문은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부친과 아들이 서로 다른 학설을 지닌 성리학의 대가 이왕 이의에게 배웠다는 면이 굉장히 특이한 예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학식은 엄청 높은 가문이었겠죠? 성리학의 대가 두 분의 제자가 모두 다 이 가문에 있었으니까요. 지금 보이는 이 고택은 예안 이씨 충효당인데요. 충과 효의 정신이 깃든 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16세기 중엽에 건립된 전통적인 양반가의 주택입니다. 구조는 사랑채, 안채, 사당, 행랑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충성과 효를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가언이 담긴 이름처럼 공간 자체도 굉장히 정갈하고 유교적인 느낌을 풍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동 문화유산 이틀째인데요. 안동 안기동에 왔는데요. 석조열의 자상을 보려고 왔는데 와보니까 일단 여기 앞에 3층 석탑 안기동 3층 석탑은 이 앞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훼손이 오래돼서인지 훼손이 좀 많이 된 것 같긴 한데 안기동 3층 석탑은 고려 전기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석탑입니다. 이 석탑에서 서북쪽으로 한 20m 정도 떨어진 곳에 바로 저희가 보려고 온 안기동
석불 자상이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문화재 이용 안내에서 붙어 있는데 실제는 아마도 이곳에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석조열의 자상이 안기동 석조열의 자상인데요. 관련한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처음 발견했을 때는 머리가 없이 이렇게 몸체만 있었는데 최근에 머리를 새로 만들어서 붙였다고 합니다. 방금 본 안기동 석조열의 자상은 머리와 몸통을 하얗게 아까 칠한 모습 보셨죠? 칠하고 입에는 색을 입혀서 되게 좀 화려한 느낌이었는데 이런 색들이 아까 보니까 많이 바래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안기동 석조열의 자상과 3층 석탑은 인근에 있던 처음엔 운한사라는 절에 모셔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장소로 가보도록 할게요. 안흥동 석조열의 자상에서 한 3분 정도 차로 오니까 여기 저희가 보려고 했던 안동 평화동 3층 석탑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잔디도 잘 되어 있고 관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곳 평화동 3층 석탑은 얼마 전까지는 옥동 3층 석탑으로 불리다가 이곳 지명을 따라서 이름을 바꿨다고 이야기하네요. 지금 모습을 좀 보니까 느낌이 몸체 높이를 조금 낮추고 탑에 지붕 처마를 조금 더 넓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로 치켜 올라가는 느낌이 경쾌한 느낌을 주는데요. 굉장히 주변도 조용하고 아름답고요. 그리고 여기 미니 부처상도 이렇게 보이네요. 조용한 주변 환경 속에서 이 석탑의 아름다움을 한번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참 이게 보물입니다. 안동에는 보물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저희는 한 10분 정도 차로 달려와서 바로 이곳 태사묘로 왔습니다. 이 태사묘는 안동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려 건국에 공을 세우신 김선평, 권행, 장성필 선생님의 위패를 모신 곳인데요. 이 세 분은 고려 건국에 공을 세운 것을 인정받아서 나중에 왕건이 그들을 추대하고 태사의 벼슬을 하사했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동쪽을 편안하게 하다라는 뜻의 안동이라는 새 이름을 내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곳이 안동의 시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경내 가장 안쪽에 이 세 분의 위패를 모신 태사묘를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저 건물이 태사묘인데 태사묘 주변을 보시면은 이렇게 낮은 담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이렇게 안동 태사묘 이렇게 삼공신유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곳 안쪽에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다양한 비단, 관, 가죽신
허리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물들이 3태사 가운데 누구의 것인지는 분별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고려시대의 관제와 복식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곳 태사묘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회의장으로 쓰이는 숭보당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사 참석자들이 머무는 동제랑 그리고 서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안동 법풍사지 7층 전탑으로 와보았습니다. 탑이 진짜 큰데요. 이 탑은 지금 보시면은 돌이 아니라 벽돌. 전이란 뜻이 벽돌이라는 뜻이거든요. 벽돌로 지어진 탑인데 손이 신라시대 때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존이 잘 되어 있어요. 법풍사라는 절에 만들었던 탑인데 법풍사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탑은 총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7층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문으로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아래 이렇게 보시면은 조각이 되어져 있거든요. 잘 보이시나? 팔부중하고 사천왕 조각이 이렇게 아래에 되어 있고요. 조각은 조금 훼손되긴 했지만 이렇게 보존이 잘 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밑에 기단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보수를 하느라고 위에 시멘트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조금 모양이 훼손되긴 했는데 이 시멘트 안쪽에 보이는 이게 실제 모습이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진짜 보존이 잘 된 것 같아요. 이쪽에 뒷면에 보시면은 특이한 점이 저 탑 중간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기와 보이세요? 기와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렇게 기와가 올려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목탑을 보강한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7층 전탑에서 바로 걸어서 한 2분? 거리로 오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고 있는 안동 임청각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임청각은 조선 중기 성조 자량을 지냈던 이명이 지은 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임청각이 유명한 건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을 지내신 석주 이상용 선생님의 생가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이름을 임청각이라고 지은 이유는 바로 이 앞에 보이는 낙동강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낙동강을 바라보는 위치에 바로 이 집을 지으면서 동쪽 언덕에 올라 길게 휘파람을 불고 맑은 시냇가에서 시를 짓는다는 의미를 빌려서 바로 이 임청각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안쪽으로 제가 살포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앞에 보이는 군자정 건물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군자정 건물은 수많은 독립 열사들과 시인들이 묵어간 장소인데
건물의 둘레에는 쪽마루를 둘러서 이렇게 난간을 세웠고요. 출입구는 이렇게 돌 계단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군자정 안으로 살짝 들어와 봤어요. 봤더니 좌측에 불이 있어요. 불. 네. 네. 불을 켰더니 이 안쪽에 들어와 보니까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훈장들 있고요. 여기 있는 현판, 제가 아까 현판을 찾았었는데 현판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 현판이 바로 이황 선생님이 직접 쓰신 현판입니다. 지금 임성각이라는 현판이죠. 네. 불을 다시 끄고 밖으로 나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군자정에서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사당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사당에는 원래 조상의 위패가 모셔져 있어야 하는데 이곳 임성각의 사당에는 조상의 위패가 모셔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이상용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떠나시면서 나라를 되찾지 못하면 가문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자신의 조상의 신주를 그냥 땅에다 묻었다고 합니다. 임성각처럼 이렇게 유서 깊은 종가의 종손으로서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결단을 내리신 건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독립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은 생각과 노력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뜻을 품고 이 임성각을 팔아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마련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래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임성각 작은 전시관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이 전시관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상용 선생님의 강우에서 사용했던 여러 물건들과 우리 독립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요. 사실 이쪽 임성각의 경우에는 일제시대 때 민족의 정기를 끊겠다고 이 앞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철도. 이 집 앞에다가 철도를 지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그거랑 관련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철도는 없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동은 참 제가 느끼기에 어떤 물질적인 것? 그런 것의 중요성보다는 학문에 많이 힘을 쓰고, 그리고 벼슬보다는 어떤 명예, 그리고 나 자신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고장인 것 같아요. 한 가문의 명예를 500년이나 지켜올 수 있는 것도 아마도 이 가문이 품위를 지키고 어렸을 때부터 주위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베푸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양반으로서 기득권을 버리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기가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올라온 이곳은 바로 정승이 태어난다는 우물방인데요.
천지의 기운이 모인다는 이 우물방에서는요, 실제로 석주 이상용을 비롯해서 많은 독립운동가가 바로 이 방에서 출생을 했어요. 저도 이 전기를 받아서 다음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또 안동에 왔으니까 저희가 박물관을 빼먹을 수 없겠죠. 오늘 마침 안동 근대 역사 사진전이 있다고 해서 이 사진전 보러 잠깐 왔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전은 안동 최초의 선교사인 오월건 선교사와 소태 선교사님이 이제 기증한 걸로 이 사진전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설명해 주신 분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바로 이 달력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달력은 안동을 소개한 달력인데요. 1909년 안동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데, 당시의 인천각가 서학사 안동 시내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 지금 사진 보시면 아까 봤던 전탑도 여기 사진에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달력을 판매해서 그 수익금으로 여러 곳에 기부도 하고 좋은 일에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낙동강 사진을 이렇게 찍은 모습이 보이고요. 이 사진으로 안동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평화동 3층 석탑 사진도 아까 봤던 석탑 여기 있네요. 봉정사 모습, 여기 사진 옛날 모습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저희 어저께 봤었죠. 여기 제비원, 그 안기동 석조 열의 좌상, 제비원 숯불 사진, 옛날 사진 이렇게 남아져 있네요. 그리고 이곳이 또 계명학교라고 해서 안동 최초의 여자 초등학교였다고 해요. 이곳에서 독립선언서를 등사하기도 했고, 그리고 태극기를 만들기도 했었는데, 이 학교는 아쉽지만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독립운동을 한 이유로 이렇게 감옥에 포격했던 두 장로님의 사진도 여기에 남겨져 있습니다. 사진전을 봤으니까 안동 시립박물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쪽에 보니까 이렇게 효자비들이 있습니다. 역시 충효의 도시답습니다. 여기 보니까 경북 이달의 독립운동가에서 매달마다 독립운동가 분들을 이렇게 선정하는 것 같고,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흡손을 찾습니다 라고 이렇게 붙어 있네요. 독립운동을 했던 정말 많은 후손분들이 이곳에 계시는 것 같아요. 박물관 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국보로 우리 하회탈이 모두 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이 하회탈이 이렇게 있는 게 다른 박물관하고 좀 차이인 것 같아서 이것만 살짝 찍어보도록 할게요. 안동이 고등어로 유명해서 강고등어 먹으려고 예미정에 왔는데 대기를 1시간 반 동안 해야 해서 그 강고등어는 포기하고 그 옆에 있는 바로 이곳 안동 운흥동 5층 전탑으로 왔습니다. 전탑은 원래는 7층이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5층만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 탑은 각 층마다 불상을 모시는 감실의 형식으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렇게 기와로 매 층마다 이렇게 올려져 있다는 거, 이게 특이한 형식으로 보여집니다. 이 뒤로 가시게 되면은 장간 지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장간 지주 한번 보러 갈까요? 이게 바로 안동 운흥동 장간 지주입니다. 장간 지주는 절에서 불기나 괴불을 거는 깃대를 고정시키는 돌기둥을 바로 장간 지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장간 지주 덕분에 어떤 운흥동 5층 전탑이 지금은 없지만 범림사라는 절 앞에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날씨가 36도를 육박하고 있어서 다른 간고등어 먹으러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너무 덥네요. 아까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가지고 다른 곳으로 왔습니다. 여기 보문식당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보리밥하고 안동 간고등어하고 이렇게 된장찌개인데 가격이 진짜 저렴해요. 1인분에 6,000원? 둘이서 먹기 때 12,000원입니다. 먹을게요. 안동 선비 순례길을 쭉 걸어오시게 되면은 여기 안동호 보이시죠? 안동호 앞에 위치한 보강사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절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정명, 정업, 정어, 정사유, 정건, 정정, 정정진, 정념 이렇게 해서 불교의 8가지 정신이 바닥에 새겨져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저희가 보려고 했던 보강사 목조 관음 보살 좌상하고 복장 유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불상이 바로 보살 좌상인데요. 굉장히 얼굴이 굉장히 이국적이고요. 화려한 느낌을 보이고 있어요. 정교해 보이는데 이게 2007년 조사 당시에 불상 중심부에 있었던 복장 유물들은 다 도난을 당했다고 하고, 안타깝지만 머리나 무릎 부분에 있었던 복장들은 잘 발견돼서 그 발견된 자료를 가지고 고려시대에 복식사랑 직물사 연구에 많이 중요한 자료로 많이 이용됐다고 해요. 이 보강사가 두루 밝은 빛이라는 뜻으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널리 퍼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하기도 하네요. 2박 3일 동안 안동의 문화유산을 답사했고요. 이제 앞에 보이는 안동호 비춰드리면서 저의 문화유산 답사는 끝내도록 할게요. 사실 이곳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하회마을하고 부산서원인데, 그곳은 제가 예전에 갔었기 때문에 다시 촬영은 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쉽긴 하지만 다음에 또 가게 되면은 그때 또 한번 촬영하면 되죠. 뭐. 이만 이것으로 빠이빠이.